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리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3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양, 두 번째, 토스트기, 세 번째, 우체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후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첫 번째,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90일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3개월 남았죠. 90일간 여러분들 알차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카드들을 많이 열 거거든요.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오, 트러스트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메인 에너지로 트러스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3개월간 여러분들의 좀 주된 에너지는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다라고 믿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90일간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고민에 하나 빠지시게 될 거라는 의미죠.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트러스트의 관점으로 볼 땐 무엇인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을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이 회사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답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답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연말로 가는 것이고 2025년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2026년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전에 이제 9개월 동안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가 두려웠거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뭐가 됐든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확실치 않은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죠. 별의 에너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별은 어떤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까요? 아, 요드가 나오네요. 야,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온다고요? 요드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네이털 차트처럼 보이는 이 안에 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 여성분들 네일 아트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진짜 손톱 같죠. 그래서 이 모양을 신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이 요드는 히브리어로 신의 손가락이라고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신의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라, 요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데스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의 입장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인 거죠. 그 말인즉슨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요, 신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처음으로 꺼낸 게 무엇인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요 두 장이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한 직장을 너무 오래 다녔다든지 혹은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일단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고 경험을 해보는 것들도 두려운 것이 많은데 하물며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론가 인도되어지고 있는 게 맞고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지금 하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남은 90일간, 3개월간은 여러분들이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다입니다. 답도 알고 있는 것이고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에너지 카드를 2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스페로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참새가 있고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Witch's Hanging Rope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 2개가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요. 주변에 말들이 많다입니다. 참새가 짹짹짹 거리잖아요. 아침에 이제 참새 소리로 우리가 잠을 깨죠. 아침에 참새 소리는 듣기가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짹짹거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군된다라고 하죠. 그럼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것은 말이 잘못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혹은 어떤 한 명이 있는데요. 그 한 명이 입으로 사람들을 상당히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뒷담화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 지금 수군되고 주변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옆에는 마녀의 밧줄이 있죠. 이 밧줄은 솔직히 마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밧줄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0년 정도 전으로 돌아간다고 볼 때 가뭄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야? 농작물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럴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이게 다 저기 저 산에 있는 마녀들이 이상한 주술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뭄이 된 거잖아. 이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돌게 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 마녀한테 돌을 던지는 거죠. 솔직히 마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산에 숨어 살았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뭐 자기들한테 뭔가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피해서 산으로 와 있는 건데 가뭄이 마녀 때문에 난 것도 아닌데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녀도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이 밧줄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지금 여기 수군된다.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사회생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수군되거나 혹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거나 말로써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드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 상황 자체는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라고 만들어준 계기일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상당히 평화로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 진짜 더 이상 있을 때가 아닌데 진짜 여기 사람이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듬과 동시에 여러 가지들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의 손가락이 만들어준 것일 수도 있죠. 자, 에너지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갬블링이 나옵니다.
남은 90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좀 구체적인 이벤트는 뭐냐라고 했는데 도박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선 카지노나 혹은 뭐 필리핀이나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갬블링이니까. 그런데 이 카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 즉 끊지 못하는 무엇인가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되고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서 모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출이 많아진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갬블링은요, 나를 던져보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 신은 어디론가 계속 무엇인가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다소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곳으로 나가든지 새로운 삶을 살든지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다소 도박적인 느낌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갬블링의 입장에서 볼 땐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 카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카페 우리 모두가 이제 꿈꾸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내가 조용하게 작은 카페 이쁜 거 하나 만들어서 커피를 내리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했는데, 실질적으로 카페 하시는 분들은 옆에 뭐 메가커피, 콤포즈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 꿈들이 금방 다 사라지죠. 정말 힘든 게 카페인데 그런 걸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꿈을 이루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다소 도박적인 부분도 있죠. 잘못되면 어쨌든 간에 큰 돈이 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소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게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나가죠. 뭐 인테리어 비용부터 해서. 지금 얘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보고만 가겠습니다. 헐밋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드가 얘입니다. 솔직히 이게요, 생각하고 답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이 에너지입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민이. 그런데 지금 시끄러워요. 이게 여러분의 머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짹짹짹 거리고 있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를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디론가 인도는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에너지를 한번 열면서 따라가 봅시다.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4개의 컵이 있고요. 자, 그런데 2개의 원즈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 상황에 나이트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헐밋, 아까 이거 스피릿으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넣고 다시 셔플을 했죠. 그리고 뽑았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카드가.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10개의 칼입니다. 10개의 칼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밑에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갬블링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정성 카지노에 가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10월에서 12월이면 한참 이제 단풍 질 때잖아요. 그때 이제 단풍놀이 많이 가니까 단풍 보러 강원도 갔다가 진짜 도박을 하러 가나? 그런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를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만드는 거죠. 돈가스 집이 됐든 카페가 됐든 아니면 이민을 가든 혹은 유학을 가든 무엇인가 큰 거 하나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소 도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박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요드가 나와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길로 인도되어져야 된다라는 운명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박은 아니겠죠. 글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도박이라는 게 잘 되면 엄청나게 좋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가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망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언더라인이 일단은 10개의 칼인데요. 10개의 칼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배신의 카드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크게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 게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이 이용당했다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서 내가 이용을 당해진 것 같아라는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 같은 게 90일 동안에 오는 게 맞고요. 지금 그 기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고민과 선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자, 일단 10개의 칼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스테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칼이 10개가 꽂혀 있잖아요. 소고기 위에. 그만큼 아팠는데 이제 이게 곧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건데요. 그 사이클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힘들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4개의 컵을 가장 먼저 꺼냈어요. 4개의 컵은 말 그대로 아무런 느낌이 없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모든 걸 놨다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관심 가는 게 없다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닥 없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이유도 없고 아무튼 나는 그냥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과거에 너무 잘 지냈던가 혹은 과거에 정말 좋았던 시간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을 계속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크게 돈을 한번 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할 때 그 시절을 계속 떠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의욕이 없다.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집니다. 이게 2개의 지팡이잖아요. 말 그대로 왼쪽 지팡이, 오른쪽 지팡이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떤 무엇인가가 왔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다소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목표의식 없이 살고 있는 삶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방향을 바꿔야겠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한번 돈가스 집을 해보고 싶었잖아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카드는 뭔 것 같냐면 돈가스 집이라는 구체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은 해보고 미래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정도의 느낌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관심이 가지게 되는 무엇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우연찮게 길을 걸어가다가도 볼 수 있게 되는 무엇인가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TV나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는 무엇인가인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상당히 끌게 됩니다. 지금 여기 4개의 컵, 나이트컵이죠. 4개의 컵은 컵이 있긴 있는데 이 컵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쪽에 조금 더 큰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관심을 확 가지게 하는, 즉 컵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을 흔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게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이 아무튼 힘들었잖아요. 사람이 힘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무엇인가 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뭔가를 이렇게 성급하게 시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힘들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다면은 그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4개의 컵이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무엇인가에 힘들어 왔다면, 자 그냥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요 돈가스 집을 했는데 정말 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가게 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처음에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차도 바꾸고 그것 때문에 집도 사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었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게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이 돈을 좀 땡겨 쓴 거죠. 어디선가. 그랬는데 뭔가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고 가게 처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보통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관심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냥 놔버린 거예요, 삶을.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시 새로운 미래를 보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다시 돈가스를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은 하고 싶은데, 다만 이전에 내가 성공도 해봤고, 그리고 실패를 해봤을 때 오는 너무 힘든 것도 알기 때문에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덤비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가스 집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뭔가 관심을 끌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덤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느끼는 건, 아, 침착하게 생각하자예요. 진짜로 이걸 해도 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건 나의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갬블링은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도박을 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시는 것 같아요. 두려운 거죠. 무엇인가 동전을 던진다는 게, 이렇게 카지노장에서. 예를요, 여러분, 살짝 사랑으로 한번 볼게요. 솔직히 이게 사랑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엄청나게 큰 상처 받았어요. 그 상처는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의미예요, 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옵니다. 자, 오는데 경우의 수 1번. 정말 멋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쏙 빼놓는 사람이 온다. 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또 생각을 해요. 얘도 좀 이상한 애지 않을까라는 거죠. 얘랑 가는 게 맞을까? 라고 갬블링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 또 한 가지 경우의 수 2.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돌아온다. 이게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뭐 했냐? 아무런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컵라면을 4개를 끓여놨는데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이러면 퍼지는 거죠. 자, 퍼지고 있는 라면에서 내가 뭐라도 건져야겠다. 면을 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꺼낸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의 3개월 안에 여러분이 크게 관심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은데요. 돈가스 집이라고 볼 때 돈가스 집 하면 되죠. 뭐 그거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돈가스 집들, 밖에만 나가도 있는 그 돈가스 집들이 왜 그렇게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힘든 거라면. 사람이라면은 오픈할 수 있는 게 돈가스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지금 상처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돈가스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덤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텍션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밧줄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소용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인가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지금
요드가 나와서 여러분을 어디론가 인도를 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엔 여러분이 뭔가를 할 것만 같아요. 오라클을 올리면서 어떤 에너지가 더 있을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 드리면 아주 힘들게 회복을 해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삶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즈음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관심을 확 끌게 할 만한 어떤 것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신의 손가락이 여러분에게 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힘든 것이 계속 생각나고 혹시나 내가 또 여기서 실패하거나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새롭게 관심 가지는 것을 다소 도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입니다. 그게 이 10장 카드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Show the world the real you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인 물병자리 카드예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란 것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참고적으로 물병자리의 풀문은 물병자리의 반대편 별자리죠. 사자자리 때 뜹니다. 그래서 물병자리의 만월은 떴습니다. 8월 9일 날에 이미 떴어요. 그래서 이 8월 9일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이요, 삶에 지친 것 같아요. 내공이 보통 내기가 아닌 분이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요새 그 친구 뭐해? 야, 걔는 지금도 엄청 잘 나가고 있겠지? 아니야, 걔 지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누워있대잖아. 어머, 왜? 걔가 실패를 했잖아. 아, 진짜? 실패가 왜? 걔는 그런 거 전혀 안 무서워하잖아. 아, 근데 그게 좀 컸나 봐.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렇겠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에너지가 고갈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쉴 만큼 쉬었다. 이 신이 이제 일어나서 이쪽 방향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 손톱 모양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뭔가를 해 라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천사의 조언을 봅시다. 어퍼메이션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단계 업 시키고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끌려야 되며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점들을 사용하라 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은 알고 있어요. 그게 첫 카드로 나왔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쳐있는 것이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라는 의미예요.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운명이 인도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일은 도박으로 볼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인 것 같아요.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카드가 꺼내주고 있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자, 메시지 카드도 한번 열어볼까요? 한 장을 열어봅시다. NO! 라고 합니다. 아, 이게 뭔가 상당히 긍정적인 거였는데 NO가 나와버렸네. 이 NO는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 리딩에서는 부정적인 NO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겠지? NO!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피릿으로 이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에 번개 모양이 있잖아요.
너 스스로 알아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번쩍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정신 차려 카드입니다. 답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답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90일간 좀 주의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주의하랍니다. 아픔. 여러분이 아픔 카드를 꺼냈죠? 이 카드가 아픔인데요. 자, 카드 다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랑에 실패를 했든 어떤 일을 실패를 했든,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런 그 샵소리는 다 집어치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 안 해본 년놈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개소리 하는 거지. 너 실패하고 있잖아. 그거 뒤치다꺼리 해봤니? 그거 존나 힘들어. 해봤어?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픔이라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거 가능해요. 진짜 그건 100%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실패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자, 그런데요. 계속 지금 카드가 뭘 말해주는 것 같냐면 여러분이요. 보통 내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픔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여줘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좀 약간 무능력하고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대충.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움직여 주셔야 되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신이 계속 여러분을 어디론가 밀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번개마저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젠 정신 차려야 돼, 너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의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플 거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픔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의하라는 말로 느껴져요.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 말로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의 3개월 안에 또 모르죠. 어떤 인연이 노크를 할지, 사랑은 어떤 게 있을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랑. 오, Manifesting the One 카드가 나옵니다. 아주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이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눈앞에 나타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나 봐요. 솔직히 이 정도 느낌이면 상당히 오래 가시겠죠. 그 관계가 아주 멋진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보시는 분 중에 뭐 결혼을 하신 분이라든지 지금 뭐 사귀고 있는 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걸 제외하셔야겠죠. 전 누군가가 있는데요 라고 댓글을 다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시기 카드인데 어떤 걸 꺼내줄까요? 여러분, 일단요, 지금 여기 물병 자리에 만월이 나왔고 마지막 카드마저도 물병 자리가 나왔거든요. 일단 물병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참 겨울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겨울의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11번째 별자리예요. 지금 여기는 숫자 11이 적혀져 있죠. 저는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리딩을 보는 건데 일단 숫자 11이 나와 있으니까 11월 한 달간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다. 11주 뒤 혹은 11달 뒤인데 11주 뒤가 되면은 거의 12월 중순쯤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한참 이제 날씨가 쌀쌀해질 때일 것 같은데 물병 자리와도 좀 관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것도 참고적으로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1주 뒤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중요한 것들은, 그쵸? 혹은 11월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후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두 번째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알차게 보내시고 좋은 에너지 나오길 기대하면서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개월간의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에너지들을 계속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오, 스테이 오픈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가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노랗죠. 가을 느낌이 확 나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무엇인가가 다가올 건가 봅니다.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2025년에 무엇인가가 온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옵션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질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부분은 2026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직이라든지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무엇인가 다른 어떤 기회들이 계속 여러분을 노크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게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헤드헌터를 통해 직업을 오퍼했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걸 봤는데 너무 괜찮은 게 있더라, 이런 게 생기면 여러분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뭐가 됐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픈해 놔라 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이제 사랑으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주 괜찮은 관계로 갈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낫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90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간의 예열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것은 이 90일이 지나서 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게 되는 그런 90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그냥 근거 없긴 한데요. 제가 그냥 요 카드에 이게 딱 손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사랑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별의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별의 카드. 이 별 카드에서 비너스 이런 거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사랑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무엇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일까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야, 사자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사자자리 카드. 일단은 사자자리인 어떤 분하고 관련이 있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해요. 사자자리라는 분들이요, 상당히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멋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간지 빠지는 것만큼 싫은 게 없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옷 같은 걸 입는다고 하더라도 비싼 옷 입고 지금 유행하는 옷 입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이 있고 옷을 하나 입어도 배려 입는 그런 정도의 느낌의 분들이라는 거죠. 상당히 멋진 분들이고 책임감도 엄청나요. 그리고 내 사람이다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헌신하는 별자리가 바로 이 사자자리입니다. 다만 이분들은 단점이 뭐냐,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 농담 같은 것도 좀 저같이 이렇게 썰렁한 농담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약간 뭔가 좀 똑부러지는 분들인데 일단 외형적으로나 뭐로나 볼 때 우리가 흔히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멋지다라고 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떤 사람인 걸 보니까 여러분이 스테이 오픈해놔라 라는 의미는 이 90일 동안요, 여러분에게 사자자리가 다가오는 것 같지 않고요, 사자자리인 분이 오고 있으니 다른 어떤 별자리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열어놔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아니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 사자자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룰러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도 노란색이에요. 태양은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해주는 원천이 되는 거죠.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있어야 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 우리가 그 소를 먹고, 우리가 성장하고, 배가 안 고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태양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90일은 그 태양의 관점으로 볼 때 상당히 성장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3개월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뭐죠? 토스트기 고르신 분들은 무슨 저한테 돈 주셨어요. 카드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라일락이 있습니다. 라일락.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한 장 더. 얘가, 여러분, 얘 정방향으로 쓰는 카드거든요. 근데 얘가 왜 뒤집어져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정방향으로 놓겠습니다. 얘는 오라클이라서. 유무 카드가 있네요. 라일락은 여기 적혀 있죠. 마법입니다. 마법. 그래서 여러분들의 90일은 뭔가 마법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씩 열리나 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 사랑으로 볼 땐요, 이 사자자리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도 보면은 그냥 좀 카톡 좀 주고받다가 얘 좀 아닌가 봐 얘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매지컬한 어떤 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이렇게 막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죠, 그 사랑도. 그런데 여기 새로운 시작도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볼 때는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매지컬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시작을 준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 에너지는 오픈해놔라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예열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이클이 오는 것인데, 이 90일은 차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시동을 걸어 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집니다. 어떤 누군가와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아놨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열어놓으라는 그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느낌적으로는 뭔가 2026년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고, 그 전에 막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하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저 이번에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뭐냐면 이 에너지예요. 출발하기 전에. 자, 열어봅시다. 무빙 카드가 나오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이 카드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3개월간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있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일단 이사가 나왔습니다. 이사. 여러분들의 집이 이사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끝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사랑으로도 느껴지긴 하지만 어떤 직장의 이전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이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집의 이사입니다. 가을에도 이사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건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집을 이사하게 되면요, 그 살던 동네도 바뀌고 모든 게 이제 다 리프레시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이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분과 동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도 가능해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보통 이제 미리 만나서 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혹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는 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겠죠. 어떤 누군가와 합치게 된다.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을 옮기게 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로를 밑에 깔아보겠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놔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헐밋이 나와요. 헐밋은 일단은 처녀자리의 에너지인데, 처녀자리 지났습니다.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한다. 그리고 혼자 있다 라는 의미인데, 3개의 동전 카드가 나와요. 맛있는 마카롱 3개가 있어요. 3개의 동전. 자, 그리고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요 둘 다 메이저 알카나네요.
이 스트렝스 카드가 사자자리 카드입니다. 그래요. 자, 사자자리인 어떤 분이 나타나나 봐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9개 컵이에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세상에 2개의 컵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딱 느껴지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강한 에너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랑으로 이끄는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상당히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줄다리기 이렇게 볼 때 오른쪽이 사랑의 에너지고 이게 여러분이 혼자 있어야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혼자 있으려고 하는 에너지죠. 이 2개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그냥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미래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혼자 여행도 다니고 주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쭉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여러분들께서 일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팀에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들, 혹은 어떤 누군가와 동업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작은 회사가 있는데, 마카롱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2명의 친구가 동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카롱 가게로 가서 합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튼 간에 협력이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뭐 일을 하든 뭐든 간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하는 그런 에너지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도 보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내 일하고 내 밥 먹고 내 잠깐 휴식하고 내 탕비실 가서 내가 믹스 커피 타 먹고 내가 퇴근하고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무엇인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깔려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다가 스트렝스가 있는데요. 스트렝스는 지금 제가 아까 요 카드 나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자리 카드인데요. 지금 여기 사자자리가 있어서 관련 지어 본다면 사자자리란 어떤 분을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자자리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땐요, 무엇인가 시도를 하기 위해 용기를 내본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2개의 컵이 나와서요, 이게 사랑의 카드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자자리라고 했는데 상승궁이 사자자리인 사람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뭐 나는 정갈자리인데 나의 상승궁이 뭐 사자자리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간에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인데요, 이걸 그냥 2분의 에너지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유도 없이 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이게 그런 쪽에 조금 가까운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아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이에요. 제가 부류란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기는 한데 나는 이런 사람에게 안 끌려. 예를 들어 뭐 나는 문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안 맞아 라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끌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확 끌리는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어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이게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사람과 재밌게 즐기는 건데요. 자, 이 카드가 문제가 좀 있는 카드입니다. 이게 9번 컵이죠. 예를 들어 이분이요, 너무 끌려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데이트를 하고 썸을 좀 타는 거예요.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겁니다. 너랑 있어서 재밌는 건 맞는데 나 너랑 사귀는 건 아니야 예요. 나는 지금 9번 에너지야. 나는 9번 에너지야. 난 있잖아, 상당히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 혼자 있었다기보다는 나만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어서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나는 그게 편해져서 나는 그렇게 사는 삶을 유지해왔어. 나는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거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회복한다고 무려 7, 8년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올 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어. 돈가스 먹을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랑 뭔가가 된 건 아니야. 그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재밌게는 놀 수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다는 아니에요. 그냥 재밌긴 재밌어요. 롯데월드 간 거죠. 재밌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컵이 나왔어요. 뭐 두 개의 컵은 타로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압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예요. 그게 지금 메인 에너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밑에 또 꺼낸 게 나 조용히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좋아하는 거 맞는데, 너 재밌는 거 맞는데 내가 지금 9번 에너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지는 말아줘. 왜냐면 나는 아주 오랫동안 조용했어. 그 이유는 말 못 해주겠어. 근데 조용했으니까 네가 참견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올 것은 새로운 사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매지컬하게 사자 자리로 추정되는 상승궁이 됐든 태양궁이 됐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무빙이 저는 그런 느낌으로도 느껴지는 게 지금 카드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요, 이 집 안에 있었거든요. 이 집 안에서 여러분이 9번 에너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1인 피자 시킨 거예요. 피자헛에. 그 스몰 사이즈의 윙 2개랑 음료 콜라 하나. 그걸 시킨 거죠. 쿠팡이츠로. 그걸 아는 이유는 제가 그걸 시켜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2개의 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재밌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이요, 두 팔 벌려 받아주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메인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팔을 벌려라, 열어라, 연 상태로 있어라. 오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이 닫아놨다는 말이죠.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를 지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 자, 오라클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유문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 맞네요. 달의 메시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너의 꿈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해 라고 합니다. 황소자리의 풀문인데요. 자, 황소자리의 풀문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소자리의 풀문은 황소자리의 반대편 위치에 있는 별자리 정갈자리에서 뜨고요. 정갈이 11월의 별자리죠. 그래서 11월 5일 날에 이 달이 뜨게 될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나온 거라면 11월 5일 황소자리에 풀문이 뜰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느낌적으로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적으로 뭔가를 좀 확실하게 이루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걸요,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1분 보자면 여러분이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어떤 회사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재미만을 찾으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뭔가 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인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 일이라는 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천직처럼 다가온 일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의 꿈은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이번 90일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혹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황소자리인가? 그럴진 않을 것 같은데. 얘가 떨어졌어요. 카드가 떨어졌는데 왜 안 보이지? 저 밑으로 떨어졌네. 아유.
요 카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요청해왔던 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사랑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오라클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었던 부분들,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는 것 같은데요. 일적인 느낌이 좀 커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요, 제 느낌적으로는 사랑을 기다린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다라는 말로 느껴지는데, 사랑으로 보자면 뭐 이 카드도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사람이 나타난다. 사자자리 멋있으니까 멋있는 사람 나타난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요 두 개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 싶은 계획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메시지 카드들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바라는 바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번 90일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로 하다. 여러분이 바라는 꿈이 뭘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카드들이랑은 좀 무관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요, 성취하려고 뭔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가 나오죠,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려고 준비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쨌든 메달은 딸 건데, 하지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는 건 사랑인데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드의 용량이 다 찼다고 카메라가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드를 비우고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그래서 말이 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옆에 메시지 카드를 한 장 더 놔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랑 이 세 장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고 존나 어메이징해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는 분인가 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힘을 필요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사용해. 그것들을 좀 엉뚱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쓰지 마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 같은 게 있는데 그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제대로 된 데 써라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네요. 그죠? 느낌적으로는. 아무튼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으니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제대로 된 데 써라. 이 90일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뭔지를 보겠습니다. 야, 스트렝스가 나오네요. 용기인데요. 솔직히 여기 여러분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스트렝스는요, 힘이에요, 힘. 근데 타로에서 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밀어붙이는 노력과 용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의해라라고 한다라고 볼 땐요, 이게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고 이런 부분인데 막 용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서 약간 무리하게 진행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스트렝스가 아주 강한 끌림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 끌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 라는 말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무엇인가를 밀어붙인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 그렇게 남겨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리딩의 주제 자체가 약간 사랑 느낌이었는데 진짜로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지 봅시다. 이 30일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다 카드가 나오네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나 봐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일부러 안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닥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주 강렬하게 어떤 사람이 오나 봐요.
그 관점에서는 이 주의하라는 것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말이가. 근데 여러분에게요, 깊이 빠지는 에너지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 괜찮네, 참 좋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빠진다라는 거 주의하라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와 사랑은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시기 카드도 한 장 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열겠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나오면요, 여러분, 사자 자리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자 자리가요, 8번 카드입니다. 스트렝스가, 요 카드가 타로의 8번 카드고요. 사자 자리가 8월의 별자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시기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8일 뒤 혹은 8주 뒤거든요. 8주 뒤면은 약 2달이잖아요. 그래서 약 한 11월쯤이 될 것이고, 참고적으로 11월 5일 날이 황소 자리에 풀문이 정갈 자리에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초쯤, 뭐 그때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같고, 약간 11월쯤에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까지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사랑을 배제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 노력한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도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들은 좀 주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8번, 사자, 뭐 스트렝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돌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마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5년 후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세 번째,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들 이 90일 안에 다 이루시길 바라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카드들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90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Take a step back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한 걸음 물러서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전철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90일은 지금은 뭔가 시도를 했을 때 뭐 에러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 있어라 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뭐 돈가스 집을 한다든지, 지금은 경기가 또 좋지 않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에 해도 괜찮다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 사람에게 좀 시간을 주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이번 90일은 잠깐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부정적인 느낌의 카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살짝 바꿔보면 좀 쉬어가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혹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동네에 돈가스 집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막 밀어붙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나는 이걸 살짝 뒤로 뺄게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별 카드를 보겠습니다. 한 장을 열어볼게요. 머큐리 카드가 나오네요. 수성입니다. 자, 머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수성이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키워드가 말입니다.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근데 이게 감정적인 말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맑은 정신에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을 보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는 한 걸음 물러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와 뭐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에게 막 감정이 있는데 내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사실에 입각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 이 머큐리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사실들만을 봐야 되며, 거기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옆에 에너지 카드 2장을 열어볼게요. 약간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너가 이거 맡아서 할래? 라고 할 때 아니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것은 내가 진짜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이건 내가 했을 때는 그렇게 썩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야 라고 사실적 판단하에 그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오, 라벤더가 나와요. 라벤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오, 이너서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라벤더와 이너서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약간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되실 건데요. 거기서 다소 조금 겁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카드 다 깔고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얘를 열어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뭔가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끝나고,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과거의 무엇인가가 연결되어 돌아온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자, 밑에 타로를 열어보겠습니다. 타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에너지들을 지금 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를 제가 잘 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저지먼트가 있어요. 저지먼트. 그리고 8개의 칼이 나와요. 8개의 칼. 자, 그리고 9개의 지팡이. 9개의 지팡이. 그렇군요. 9개의 지팡이. 데스가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저지먼트까지 있는 거면요, 이게 아주 큰 에너지인데.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행드맨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저는 이 10장의 카드를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딱히 얘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그 자격증 같은 걸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 돈가스 집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돈가스를 잘 만들어 먹었어요. 잘 튀기기도 했고, 뭔가 여러분의 돈가스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돈가스로 장사를 하면 잘하겠지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실의에 빠졌습니다. 실의에.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면은 잘 안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지금은 그냥 흔히 말해 여러분이 시도하는 삶이 아닌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는 삶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회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 집을 하든 자격증을 공부를 하든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무엇인가인데 그게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내가 능력이 없든 내가 뭐
운이 없든 뭘 하든 그게 그렇다 보니까 나는 어디론가 들어가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부딪힙니다. 계속. 뭐와 부딪히냐면 여러분의 자아와 부딪혀요. 여러분의 자아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즉 회사를 다니기 싫단 말이에요. 그 일이 싫은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생활이 싫은 것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격증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돈가스 집을 오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지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틀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의 흔히 말해 정주를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이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야.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돈가스 집을 하면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돈가스가 정말 잘 되면 뭐 인스타에 뜰 수도 있고 여기가 뭐 그 제주도의 연돈 돈가스 맞나? 그 집처럼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1 더하기 1은 2라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 게 맞아?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아니야. 이건 해서는 안 돼. 약간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접근을 할 때 계산적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적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이젠 두려워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스물스물 뭔가가 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게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야, 우리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안 해볼래? 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에 발동이 탁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1 더하기 1은 2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접는 건데 여러분이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누군가와 도움을 받으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크게 들어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번만큼은 잘 돼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안 되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한 상이 더 위에 등급에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고 남들이 보기에 평탄하게 보이는 이 삶만큼 내가 숨 막히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뭔가 할 건 있나 봐요. 그런데 카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살짝 나와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짝 나와 있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는데 다만 내가 마음대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돈가스 가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되게 잘 되는 집처럼 보여요. 손님이 늘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좀 맛집이기도 하고 인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식자재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돈으로 여러분은 내가 2호점도 생각할 수 있었고 내가 이런 삶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로 다른 데 투자해서 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구나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회사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 회사에서 나오는 돈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많으면 뭐 풍족하게 살겠죠. 하지만 그 돈마저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일이라면 그 일 자체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쪼들리게, 그래 남들이 보기에는 삐까뻔쩍하게 살지만 나 솔직히 실수 없었어. 그래도 나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삶이었잖아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 다니는 게 뭐 어디에 종속되고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회장님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냥 그 대가를 받고 이렇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상황에 또 있는 것 같냐면, 회사로 볼 때 어떤 일이 하나 맡겨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그걸 잘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좀 버거운데, 그래서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 같이 좀 이걸 해나갈 사람, 이 부분도 좀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 있는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90일 동안.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면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에너지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렸어요. 자, 이걸 사랑으로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감정이나 이런 것을 주지 못하고 있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거라면 지금 여러분은요, 그 관계를 잘라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까지 가면 어떡하지? 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있는 이 사람 나에게 너무 잘해줘. 이런 사람 그 어디에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 너무 착해. 그런데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나는 혼자서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고 이런데 이 사람과 함께 사귀게 되면 그거는 안 돼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됐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서클입니다. 자,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1부터 10까지 사이클입니다. 우리의 삶을 1년 단위, 뭐 3년 단위, 길게는 10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전에 내가 겪어왔던 에너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 돌아가는 사이클에 지금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90일은 뭐냐면, 다시 아까 그 예로 들어드릴게요. 회사를 관두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흔히 말해 개척해 나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 개척하던 삶은 여러분이 아주 이전에 살던 삶이에요. 그 삶이 지금 사이클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나 혼자선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고 뭔가 선뜻 하기도 힘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때만 되면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받으며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좀 참아라라는 거죠. 지금 한 걸음 물러서라는 말은. 여기서 이 흘러가는 에너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라클 올리면서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요, 지금 답답해요. 삶이 깝깝해요. 깝깝. 이런 거죠. 이전에 그래 실패했어, 나 힘들었고 그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의 삶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바로 요 앞에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요 요 카드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라벤더가요 어떤 느낌의 에너지인 거냐면,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가 뭐냐면 얘입니다. Take a step back. 한 걸음 물러서 있어 라는 말 자체가 네가 나서지 말라는 말이고,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우체통 여기 색칠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전부 손 들잖아요. 저요 제가 칠할게요. 그럴 때 지금은 굳이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지금 나서서 해봤자 그 사람들은 얻을 게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칠하게 되면 이 우체통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체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성급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있어라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있으라라고 해서 좀 듣기가 좀 짜증날 수 있는데 들뜨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고요하게 있어라. 마음을 차분히 깔아앉혀라. 너가 지금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뭔가가 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카드는 뭐였냐면, 자, 이게 지금 목표고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어디 있어? 애몽인데 막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치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할 수 있을 사람인데, 무엇인가가 올 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맨날 실패하잖아, 내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뉴홈이 나와요. 새로운 집입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가신다? 충분히 가능하죠.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첫 번째 스텝이다. 내가 이 동네에 살았는데 옆 동네로 이사 가면 이제 나의 편의점, 나의 버스 정류장, 나의 전철역 이런 거 싹 다 바뀌죠. 그럼과 동시에 뭔가 사이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가 바뀌는 건데요. 새로운 곳으로 바뀌는 건데, 이 뉴홈의 가장 큰 포인트는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번 90일에 이사를 간다, 새로운 집을 간다, 분양받아 놓은 뭔가가 있다, 뭐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있다, 이러면은 거기 이제 완공이 돼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에너지적으로 볼 땐 여러분이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건데 그것은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이클이 있죠. 환경은 바뀌었을지언정 여러분의 삶은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한때의 삶이 사이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이 90일간 주의해야 될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뭘 좀 주의해야 될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믿음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지금요 삶이 답답한데요, 다만 나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고 그것을 나간다고 할 때,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왔고 나도 이전에 내가 아니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답답함만으로 어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안 될 거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정신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에 만족을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억압하고 있다라는 이 느낌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겠지라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너서클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게 뭐냐면요, 내가 또 해서 안 되면 어쩌지, 나 혼자서 못하면 어쩌지, 누군가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지금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어떤 누군가에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으니까 나랑 좀 같이 해주면 안 돼라는 에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사주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결론적으로 사이클이죠. 자,
어떤 해답이 여러분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고민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답 자체가 여러분을 찾아온대요. 그 말인즉슨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 될 것이고, 그 답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런 게 되겠죠. 제발 밖으로 나가, 그리고 움직여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집에만 있어서 몸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나 봐요. 그러네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안 나간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 겪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카드는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하면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가가 요만큼이 딱 오는 것, 그런 것만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 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삶, 그 삶이 다소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하나 지금 여기 보면 고등어가 매달려 있잖아요. 이 고등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달려 있죠. 안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말리고 있는 거겠죠. 말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고등어처럼. 근데 이렇게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은 바다에서 헤엄을 쳤던 물고기였을지도 몰라요. 바다가 제일 넓잖아요. 그래서 이젠 나가라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자, 시기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시기 카드. 근데 뭐가 됐든 간에요, 지금 여기 뉴홈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은 바뀔 겁니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도 찾게 될 것이고 할 겁니다. 여러분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입니다. 자, 제미나이 카드가 나옵니다. 숫자는 3이고요. 쌍둥이 자리죠. 제미나이가 생일이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인데요. 저 제미나이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글의 AI가 제미나이잖아요. 왜 구글의 AI가 제미나이냐면, 쌍둥이 자리가 말 그대로 쌍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제미나이, 즉 쌍둥이 자리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요, 사회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는 게 연극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이런 자식의 모습, 이 친구들 무리에서는 이런 모습, 이런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선 나는 이런 모습. 우리는 각자 조금씩 다르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싫어서 사회생활 하기 싫은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제미나이는 그런 것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갖고 있는 게 제미나이고, 참고적으로 제미나이의 룰러가 수성입니다. 제가 왜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말씀드렸냐? 쌍둥이 자리 분들이요, 천재가 많아요. 즉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입니다. 일단은 숫자는 3이잖아요. 시기로 꺼냈기 때문에 3주 뒤 혹은 3달 뒤인데, 3주 뒤가 되면은 10월 말쯤이 될 것이고, 3달 뒤가 되면은 12월이 될 것이고, 혹은 숫자에 3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진짜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성의 역행이 11월에 한 번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인데 그것과는 뭐 무관하겠지만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제 느낌적으로는 쌍둥이 자리인 어떤 사람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시기로 꺼냈으니까 3주 혹은 3달 뒤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90일 동안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있을까라고 해서 꺼냈는데 홀리데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리딩을 보실 때쯤에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 일단 휴가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의 배경이, 주변 배경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삶에서 어떤 양념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은 늘 하는 게 뭐 카페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나와바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환경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경주의 황리단길 뭐 한번 여행을 가본 거예요. 그래 갔는데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할 뿐더러 그 경주의 황리단길이 주는 그 기왓장과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이 주는 그 무엇인가가 또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휴가지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라는 쪽에 가까운 에너지긴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뭔가 뜻밖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분기별로 해드리는 거잖아요. 2025년 10월부터 12월 후반기 90일간 나에게 일어날 일 에너지 확인해봤습니다.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90일이 또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2025년 초에 하셨던 거 아직 못 하신 거 있으면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도 막 이쁘게 필 거잖아요. 단풍놀이도 가고 즐거운 3개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빼먹을 뻔했어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비였습니다. 바이. Stop.